흘러갈 때 마음은 말처럼는 쉽지 않았던 시절 사랑이 떠나고 난 이제 어디로 Welcome to Hollywood. 신경 쓰지 말고 떨어져 벽벽벽한 하늘에 멈춰요 너와 나 and music and disco 날씨를 바뀐 곳으로 떠나요 어디로 고소공포증은 아마 불치병인가 내 영어 울렁증 아이고 허리야 나이가 또 들었나 이리 쳐 저리 쳐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붐붐 shake it boom 공항 패션 필수 준비 못한 선글라스 내 생애 최대 실수 사랑이 떠나고 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잘생긴 남자는 없지는 곳으로 떠나요 music and disco 날씨를 바뀐 곳으로 떠나요 어디로 Just stay DJ let's turn it on yeah everybody dance 지는 곳으로 떠나요 날씨 바뀐 곳으로 떠나요 We are together 우리도 많이 해봤으니까 만나면 삶도 좀 괜찮으니까 살 만큼 쌓였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떨어져 좀 남았어 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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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가자. 전방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신당 내거리에서 성서 IC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10m 앞 우회전입니다. 300m 앞 신당 내거리에서 성서 IC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10m 앞 우회전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1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10m 앞 우회전입니다. 100m 앞에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10m 앞 좌회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300m 앞 호림 내거리에서 유턴입니다. 잠시 후 유턴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300m 앞 호림 내거리에서 유턴입니다. 잠시 후 유턴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500m 앞 호림 내거리에서 유턴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앞 좌회전입니다. 2월 가자. 2월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카카오티 해도 물도 필요하지 않아. 그런 거 없이도 배부르게 살 수 있으니까. 나에게는 시들 걱정 필요하지 않아. 밟히고 뭉개져도 내 색을 잃지 않으니까. 모든 게 좋아 보여. All things I have are looking good.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들판을 봐 흔들거려도 내 풀잎은 느껴지지 않아 어떤가 마땅한 맨살에 부끄러워하는 저 풀들과 다르게 난 생기가 돌지 않아 그들은 좋아 보여 All things they have are looking for 시들어가는 모습도 아름다운 이유는 You know what? 나도 숨 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부스트콜 내고 싶어 정말 잔디처럼 정말 잔디처럼 빛 없이 물 없이 영원할 것 같았던 나의 잔빛살도 갇혀보내 느껴지네 나도 숨 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정말 잔디처럼 타라 타라 느끼고 싶어 살아있다고 하늘을 벌러비고 싶어 타지 마라. 정말 잔디처럼 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정처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우린 납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지금 이 느낌적인 느낌이 통하는 느낌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지금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to the tum이야 이 노래는 미친 듯이 예술이야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은 가진 듯이 예술이야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예술이야 아 도시다. 아 둘이 밤새 잔을 부딪혀 밤새 뺨을 부비며 밤새도록 둘이서 눈이 점점 풀린다 리도 따라 풀린다 끌린다 너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린다 지금 이 춤에 너의 가빠진 숨에 수줍음에 You know
네, 오늘 제보자는 20대 배달 기사입니다. 이 배달 기사가 이제 배달을 위해서 목적한 곳을 목적지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쪽에서는 우회전을 하는 오토바이가 왔어요. 근데 이 우회전을 하는 오토바이는 빠른 속도로 왔고, 이 제보자의 이 속도는 한 20에서 25km 정도, 너무 적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충돌을 할 뻔했지만 잘 경로를 다시 비껴갔어요. 그래서 탐색합니다. 각자 이제 자기 갈 곳으로 방향을 잠시 후 갔습니다. 그런데 유턴입니다. 각자 오다가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만났길래 이 제보자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번호판을 펴고 운전하시라. 계속 접힌 상태로 그렇게 운전하면 위험하다. 편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의 이 번호판이 경로를 접혀서 다시 그렇게 탐색합니다. 접혔기 때문에 번호를 알 수가 없는 잠시 후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내가 이거 이어서 2, 3일째 30m 봤는데 앞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우회전입니다. 신고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 번호판 접혀있는 거 몰랐다. 신고를 왜 하냐. 애국자냐. 잠시 뭐 후 이런 식으로 따졌다고 우회전입니다. 합니다. 이어서 120m 앞 우회전입니다.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계속 욕설을 잠시 하길래 후 일단 자리를 우회전입니다. 피하셨대요.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 너 이리 와봐! 막 소리치면서 집요하게 쫓아왔다고 주장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500m 찍지마! 앞 자, 우회전입니다. 바디캠 영상 경로를 직접 다시 한번 보시죠. 탐색합니다. 300m 앞 부산통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그때까지 같이 생각해야지. 연습장이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아니야, 아니 왜 그러냐? 어? 야, 네가 뭔 소리를 거야? 300m 앞 우회전입니다. 기다리자, 가자 여기까지. 네가 뭔 지금 중요한 일이야. 아이 배달한 XX가 제발 직업 가지고 저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진짜 왜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이 후 제보자의 우회전입니다. 주장이자 이 바디캠에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자리를 떠났는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야, 이 XX야 너 일로 와봐 뒤질래라면서 계속 쫓아와 봅니다. 그러다가 한참령 도로 300m 인근에서 신호가 걸려서 내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상주, 세웠는데 상사 여기서부터 IC 2차 상황이 좌회전입니다. 벌어집니다. 1, 욕설을 막 차로를 하니까 이용하세요. 제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신고하겠다 아까 이야기하는 거 보셨죠? 이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 배달하는 땡땡이라고 외치면서 제보자를 밀칩니다. 계속 밀치니까 잠시 후 제보자가 옷을 좌회전입니다. 잡았는데 그래도 계속 밀치면서 목을 조르기도 하고요. 아까 그 우당탕탕 거리는 모습이 있었죠? 예. 옆쪽에 차가 오는 상황에서 차도로 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접힌 버스터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그만해. 건마야, 건마.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어서오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차석 손님은 네.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결제를 진행해 주세요. 1,700원. 결제 처리 중 승인 요청 중입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회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결제하신 미터기 요금을 예, 운행이 안녕하세요. 종료되었습니다. 아리야, 집에 가자. 개새끼야. 그걸 씨발 새끼 쳐들어가자, 개새끼. 웃다가 흐느끼고 아가씨 만나기 전에 난 건다 미녀 만나기 전에 야수야 아리야, 아리야, 집에 가자. 운전 내거리에서 성서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찍으려고 했는데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막 팔까지 꺾고 필사적으로 막아서 제보자 휴대전화가 지금 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휴대전화거든요. 저게 떨어졌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 접힌 번호판을 또 급하게 막 피려고 하더랍니다. 상황도 했다고 해요. 그 와중에 네, 어쨌든 주변에 신고 좀 해달라고 내거리에서 요청을 해서 신고가 성서 IC 들어갔고 방면 자리 올 때까지 우회전입니다. 제보자가 접힌 차로를 번호판을 이용하세요. 계속 찍으려고 했는데 상대 운전자는 계속 막으면서 밀치는 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우회전입니다. 네.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경찰이 오니까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폭행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아니 저쪽 상대방 그러니까 제보자가 번호판 사진 찍으려고 해서 막다가 밀친 것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헬멧을 가리키면서 오히려 제보자가 머리를 때려서 목살 잡았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보자에 따르면요 이 번호판 꺾인 부분을 촬영한 다음에도 이 상대 운전자의 폭행이 계속됐고 그걸 막다가 언급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걸 가지고 쌍방 폭행을 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하지만 현재 경찰은요 이걸 쌍방 폭행으로 보고 일단 양쪽 다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이 제보자도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입장에서 번호판 저렇게 하는 거 시속 60km 아니,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언제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저 차량 등록판이 등록 번호판이 안 보이게 해서는 했던 경우 그리고 또 1년 이내 지역들은 1,000만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보이죠? 2년부터 그저 글로 쓰는 거 있어요. 내부 달성 가짜죠 가짜. 그래서 좀 구부리기도 하고요. 저거 다 문제예요. 보행자 사고 다발 구부리고 아니면 구간입니다. 인형으로 가리고 아니면 자기 손으로 종이 번호판을 그려요. 자 보세요. 요거. 아 이제 이런 거 다 문제가 되죠. 결국은 경찰에 단속이 되거나 처벌.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이렇게 되면 단속을 못 하고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되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자, 이 오토바이 300m 앞에 사고 다발 뒤에다가 구간입니다. 뭔가를 실을 때마다 번호판이 꼭 보입니다. 그렇죠. 그때만 자, 근데 저걸 몰랐어. 어디 이렇게 적혀 있었지? 아, 이거 아니지. 거짓말이죠. 실제로 처벌도 300m 가능한 앞에 상황이고요. 보행자 사고 다발 당연히 해야 될 구간입니다. 일 했는데 뭐 전방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예, 아무튼 뭐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제 일단 쌍방 폭행으로 입건을 양쪽 다 한 상황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 혹시 가장 간단하게 돈 버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로또? 전 자, 이번 사건도 저희가 어떤 뭐 예단은 않겠습니다. 영상이 나갈 테니까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죠. 70대 아버님이 집안 마트에
가셨다가 참 큰일을 당하셨다는 제보예요. 맞습니다. 70대 아버지 지난주 금요일 날 마트에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 20년 전에 간이식 수술을 받아가지고 몸이 안 좋고 당뇨 같은 것도 있고요. 뇌경색 같은 걸 좀 앓으면서 건강에 안 좋은 상황입니다. 시속 60km 아버지가 신호과속 이제 단속 하는 구간입니다. 운동 아닌 운동이 뭐냐면 집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탁 돌고 이제 쇼핑 비슷하게 하고 돌아오는 300m 앞에 시속 6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마트에 들렸다가 식사를 좀 하고 오려고 집을 나섰는데 마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무슨 이유로 사고 다발 체포했지? 구간입니다. 짚어보죠. 왜 남의 마누라를 자 제보자와 아버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나가는데 그 남자가 이제 뭐 시비를 걸더래요. 왜 남의 와이프 엉덩이를 만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빠가 무슨 엉덩이를 만지냐 내가.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소리치면서 때리려는 그걸 하길래 아빠가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제 손을 뻗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폭행을 한 거죠. 아니 반쪽을 쓰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여자 엉덩이 만질 자기가 어디가 있냐고요. 뇌경색으로 쓰지를 못해서 이제 운동삼아서 이렇게 오는데 그래가지고 주먹으로 막 휘두르고 그래서 내가 눈을 베개 맞아가지고 눈알이 완전히 천기가 들어서 눈이 지금 보이지도 않고. 자 지금 잠깐 영상이 나가는데요. 김하은 아나운서가 직접 좀 영상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당시 CCTV 화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보자 아버지가 마트 통로를 걷고 있는 부분부터 지금 시작이 돼요. 지금 걷고 계시죠? 맞은편에서 젊은 남녀는 카트를 끌고 걸어오고 있는데 여성 옆으로 아버지가 스쳐 지나가니까 남녀가 뒤돌아서 아버지를 쳐다보고요.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남성이 왜 남의 와이프 엉덩이를 만지냐 하면서 따지고 아버지는 내가 무슨 엉덩이를 만졌냐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자, 그러자 남성 갑자기 윽박을 지르면서 때리려는 신용을 합니다. 아버지가 손을 뻗어서 방어를 하려는데 이때부터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제보자 아버지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혼자 먹는 상태였고 운동삼아서 마트에 갔는데 이런 불편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보자도 아버지는 편나비로 손이 펼쳐지지 않아서 늘 양손을 모으고 있는 데다가 당시 CCTV를 아무리 돌려봐도 어깨가 스쳤을 뿐 손이 닿은 부분은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들으신 것처럼 제보자 따님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일단 방금 영상에서도 봤지만 아버님이 상당히 좀 많이 폭행을 당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일단 주먹으로 얼굴을 9차례 맞습니다. 그래서 안아골절로 8주신다는 발언입니다. 네, 심각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래 저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 뭐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신장 기능도 20%밖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약을 거의 드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눈도 예전에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눈도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렇게 눈을 집중 폭행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퉁퉁 부었어요. 제대로 뜰 수도 없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주치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님 눈은 갑자기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약도 못 드시고 지금 견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이제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나는 이제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집안에만 있어야겠다라고 얘기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 따님은 물론 그 폭행을 아버님을 때린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도 또 화가 나신다고 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왜 본인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할 때까지 그럼 뭐 하셨냐 이랬더니 한다는 말이 자기는 창고에 있었고 직원이 옆에 쪽에서 뭐 진열을 하고 있었대요. 뭐 그냥 가족끼리 장난치고 싸우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희는 CCTV 보기 전에 말이니까 그러고서 이제 CCTV를 돌려보는데 말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직원이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고 맞는 순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점장을 불러와서 아빠 상태가 그렇게 됐음에도 119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뭐 당시 상황을 저희도 뭐 자세히 알진 못합니다만
직원들이 달려올 법도 한데 말이죠. 네, 심지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화가 났죠. 실제로 제보자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화가 났던 점이 바로 폭행당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옆에 건장한 직원들이 있었는데도 알리지도 않았고 또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저렇게 폭행을 당한 후에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장면 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저렇게 추행을 당했다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저 여성은요, 폭행이 벌어지는 사이에 사라졌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제보자의 아버지를 때린 저 남성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제보자는요, 아니 아버지는 방어한 거 아니냐, 방어 차원에서 저 남성을 민 거고 잡힌 팔을 뿌리쳤던 건데 먼저 때린 것도 아니고 쌍방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 경찰이 현장에 왔습니다. 경찰이 왔는데 현장 조사만 간단히 하고 다 돌려보냈고요. 그리고 아직 담당 수사관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진행이 느리다면서 상당히 답답함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쌍방 폭행도 비슷한 사람끼리 할 때가 가능한 거지 힘의 차이가 현저히 나거든요. 쌍방 폭행을 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강제추행은 맞는지 하고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부스터콜 자동 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건너편인가? 잠시 후 대대동문로 성서경찰서 방면으로 유턴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앞에 시속 50km 잠시 후 목적지 가속단속 구간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어서오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km 천안마을 한샘타운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전철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목적지 도착 후 미터기 지불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로 결제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안 오고 방치하고 있는지 이런 또 이게 뭐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불법행위 민사 책임은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만큼 당하는 데는 이 마트 직원들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 내 자동차에 대한 시세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시세 확인 꼭 해보세요. 내 차를 언제 팔면 도움이 될지 예상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15,000명이나 되는 딜러분들이 서로 지금부터 이 사건은 참 인면수심이라는 말 밖에는 계속 생각나지 않으실 겁니다. 계속 그 인면수심이라는 단어만 시종 계속 떠오르실 겁니다. 자, 김하나 아나운서가 일단 또 정리를 해주시죠. 네, 4년 전 어린 딸을 키우던 40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8살이었던 큰 딸은 남성이 데리고 가게 됐고 4살 작은 딸은 여성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 남성이 술버릇이 13년 전 결혼해 딸 셋을 키우고 있는 40대 안 씨는 최근 갑자기 걸려온 8년 전 우연히 만난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 후 아이까지 낳게 된 박 씨. 하지만 행복할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박 씨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었. If you look inside your
don't have to be afraid of what you are. There's an answer if you reach into your soul, and the sorrow that you know will melt away. And then a hero comes along with the strength to carry on, and you cast your fears aside, and you know you can survive. So when you feel like hope is gone, look inside your empty skull, and you finally see the truth that a hero lies in 남편이 먹고 50분 동안 전력 질주했습니다. 혈관이 꽉 차니까 두께가 2배 된 느낌? 들어올 때 묵직함 자체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 침대 올라오면 3분 만에 심박수 안정권이었어요. 그냥 숨쉬기 운동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남편이 친구한테 뭘 받아오더니 비장한 표정. 시작은 좋았습니다. 변영주 감독은 이선균은 감독에게 내 편이라는 든든함을 주는 배우였다. 위대한 배우는 많지만 감독의 편이 돼주는 배우는 흔치 않다. 이선균을 잃은 것은 단순히 배우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에게 있어 소중한 동지를 잃은 것과 같다 라면서 애통함을 표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발언은 고인을 추모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영주 감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변 감독은 검찰이 용서가 안 됩니다.
경찰도 평생 용서를 못하고 살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경찰과 검찰을 용서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중들 역시 궁금할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언을 토대로 배우 이선균 씨의 비극과 사태가 다시 한번 대중들로부터 재조명을 받게 해줬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어서 변영주 감독은 경찰과 검찰에 대해 분노를 드러냈던 걸까요? 사실 변영주 감독의 발언 이후 경찰은 몰라도 검찰이 대체 무슨 관계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영주 감독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서의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 이번 사건의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면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2023년 10월 19일 경기신문에서 나온 단독 기사였습니다. 단독 톱스타 LC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사실 그 내용면으로 볼 때 상당히 의아한 기사였습니다. 물론 해당 기사에서는 이선균 씨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아인급 연예인 정보라는 내용과 함께 LC가 2001년 MBC 시트콤으로 데뷔한 이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급으로 활동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싶었습니다. 이선균 씨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선균 씨라고 특정될 만한 단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가 나온 이후 사실상 이선균 씨의 이름이 특정돼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경찰로부터 정식으로 입건된 상황도 아닌 내사 단계에서 그 수사 자료가 언론을 통해 유출됐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 최초 유출자는 인천지검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